주도주 내지는 선도주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되냐. 사실 지금 가격보다도 2차 전지 관련주는 시간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묘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시장의 성격에 잘 맞는 거죠. 자기가 하는 리스크는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모신 분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백만개미 한세구 당주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는 드렸는데 요새 시장이 너무 그러게요. 안녕하지 못해서. 네. 근데 사실 지수 단으로 보면은 아주 그렇게 많이 빠졌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네. 이 그동안의 주도주였던 네. 섹터들이 네. 정말 뭐 30% 이상씩 뭐 빠지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게 이제 지난번 시간에 우리 얘기 나눴던 이제 일반적으로 2020년에 강세장 유동성이 밀어올리는 그거하고 요즘 장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제한적 유동성으로 움직이는 시장에서 선도주가 죽으면 시장이 죽는다. 이제 그때 그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이제 우리 얘기 나왔잖아요. 그랬을 때 그 대상이 뭐였냐면 2차 전지 관련이었다. 네.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이 꺾어지면 특히 이제 코스닥에 있는 그 주요 세 종목이 꺾이면 뭐 공매도도 많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어쨌든 간 꺾이면 전체 시장이 꺾인다. 그 이유가 왜냐하면 우리가 한쪽이 눌리면 한쪽이 이렇게 뜨는 풍선 효과는 전체적인 유동성이 아주 풍부한 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제한적인 유동성에서 한쪽이 꺾이면 반대쪽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체가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다.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개인들이 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나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나 이런 것들을 아주 무지 저가의 출발 시점에서 산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게 뭐 된대더라 야 이거 아니면 없대더라 막 이렇게 해서 한 분들이 이게 꺾이면 거기에 물린단 말이에요. 네. 자금들이 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딴 데로 옮겨갈래도 옮겨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코스닥이 굉장히 코스피에 비해서 뭐 코스피도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더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거의 완벽한 역배열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동안의 경험칙으로도 그렇고 모든 자료들이 얘기하는 게 역배열 상에서는 시장이 바로 살아나기가 힘들다. 네. 지금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역배열의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 수급의 불균형이에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5월 3일부터 코스닥을 계속 팔고 있어요. 오늘 우리 녹화 오늘까지도 팔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렇죠. 그 얘기 뭐냐면은 수급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이 일단 코스닥을 계속 누르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네, 방법이 점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스닥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이 2차 전지 관련된 이 주요 종목들이 과연 어디서 자력으로 설 건지 일단 서서 거기서 뭐가 정리가 한번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럴 수가 없는 상태로 계속해서 뭐 60일 이평이 이탈돼서 밑으로 빠졌는데 전혀 시장이 반응을 못 해요.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쁜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코스닥은 그런 시그널이 나타난다. 그래서 간혹적으로 뭐 코스닥 일개 기업이 뭐 실적의 이번이 좋았습니다. 이래가지고 갑자기 뭐 조금 올라봤자 지수에는 뭐 전혀 그 종목을 일찌감치 갖고 계신 분이야 좀 기쁨을 느끼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전체 지수가 회복되려면 이게 상당한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2차 전지주의 대장이라고 하면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빔이 이제 끌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61선 근처에서 요거는 이제 좀 받으면서 상승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턴할 때가 이제 되지 않았냐 이런 의견들도 있긴 하거든요. 이 턴의 기준을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이런 이제 그 제한적 유동성으로 빠르게 순환되는 시장에서는 10일 이동 평균을 우리가 이제 파동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의 기울기가 어디를 향하느냐를 먼저 봐요. 제일 먼저. 그래서 10일 이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우상향을 가고 있는데 뭐 그 안에 조금 조정이 있다 하는 거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만 10일 이동 평균선이 밑으로 우하향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그러면 뭐 60일 이동평균선에서 뭐 오락가락 하거나 말거나 그게 별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거기서 치고 올라오면 대기 매물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하여 5일선, 11선, 20일선 위에 다 있으니. 네, 10일 이동평균이라는 얘기는 2주 평균 아닙니까? 2주 평균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거를 투자자가 느끼면 그 다음에 웬만한 흔들림을 참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 그러면 2주 평균이 계속 떨어진다. 그런 상태에서는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빠져나가자. 이거 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힘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10일 2평이 우향으로 꺾이면 천하 없는 주식도 그냥 파십시오. 파셔야 됩니다. 그건 기술적으로 수급을 맞출 방법이 없습니다. 단기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그러면 이제 많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난 뭐 장기 투자 하니까 그런 거 관계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단기 투자냐 장기 투자냐의 개념을 자꾸 기간 개념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해서 내가 수원까지 서울에서 수원까지 간다. 이거 단기 투자라고 가정을 해요. 네. 그런데 장기 투자는 나 저 부산까지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똑같은 고속도로를 간다고 생각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운전 오래 하는 거라고 생각하신다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장기 투자를 하려면 그 안에 고속도로를 벗어나서 막 비포장도로 꼬나 박는 데도 가야 되고 끔찍하게 그랬다가 또 자갈밭도 가야 되고 이런 중간에 내용적 과정을 생략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과연 일반 투자가가 장기 투자를 하면서 그런 내용적인 어려움을 다 스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 그래서 장기 투자가 저는 중단기 투자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한 소신이 있지 않으면 참아내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 근데 반면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주식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게 중기건 단기건 장기건 뭐 장기 어쩌다 할 수 없이 장기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상당 기간 빠질 거다 그러면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줄이거나 팔아야 되는데 그걸 뻔히 보고 있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장타는 좋고 무슨 단타는 나쁘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시장은 정확히 보는데 상당히 오류가 생겨요. 근데 아마 들고 있으신 분 입장에서는 항상 기대감이 있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빠지지만 이건 이렇게 좋은 주식이니까 내일은 다시 오르겠지, 네. 오르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꿈을 사는 거니까 기대라고 하는 거는 내일 뭐 말하자면 뭐 감사 의견을 못 내갖고 내일 상장 폐지가 될지라도 안 될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기대를 거는 거는 그거는 맞는 거고 좋은 일이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애써서 부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굉장히 시달려요. 네, 그리고 본의 아니게 장기 투자를 우리 뭐 우스갯 존버 이러는데 그건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팔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기관은 좀 얘기가 다른데 개인은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돈의 한도가 있어요. 자기 돈. 또 뭐 레버리지 일으키고 그거 지나면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할 수 없이 물려서 오랫동안 어려운 길을 가고 있으면 다른 기회가 시장에 나타났을 때 기회를 놓쳐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이제 왜냐면 계속해서 뭐 수급 이슈가 됐든 여러 가지 어떤 뭐 호재성이 됐든 이슈에 의한 테마주들 이런 것들이 급등하는 섹터들이 나오니까 그거를 구경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뭐 주도주 내지는 선도주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되냐? 첫 번째 수급이 맞아야 돼요. 수급이 맞는다는 건 뭐냐면 시장 참여자들 상당수가 그 주식을 사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주식이 갖고 있는 성장성 같은 게 보장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게 뭐 형편없는 회사가 아니고 어느 정도 수익성도 기대할 수 있고,
앞으로 점점 낮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졌을 때 이제 우리가 주도주라는 게 생기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우선하는 게 수급이에요. 네. 그 뒤에 게 안만 좋아도 수급이 깨지면 잠시 얘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이제 뭐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요? 하긴 그 한국의 이 주식시장의 특성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일단 유동성이 크지가 않으니까 작은 그 이머징 국가의 우리 네. 주식시장이니까 이 가지고 있는 돈이 모든 주식을 다 살릴 수가 없으니 이 큰 소위 큰 손에 의해서 돌아다니면서 이게 오르고 내리는 게 반복이 되는 이 특성을 이해해야 된다. 그 중에 제일 우리가 이제 목매달고 있는 게 외국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외국인 체크하고 외국인이 어떻고 얘기하는 이유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게 결국은 수급이에요. 외국인이 우리 시장의 수급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 뭐라 그럴까요? 지금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 처음에 이제 그 과정을 아니까 이건 장기 투자로 가져가야 되는 주식이야. 3년, 4년 이렇게 묻어두면 이건 큰 수익을 낼 수 있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처음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난 버틸 수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게 막 10%, 20% 마이너스가 나니까 이 최근에 들어온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어떻게 포지션을 취할 것이냐, 손절을 한다는 거는 이제 와서 또 말이 안 되잖아요. 장기 투자로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출연했을 때 말씀드렸던 어떤 지표 같은 거에서 이미 매도 시그널이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얘기 드리면 저 사람은 왜 단타를 자꾸 하게 만드냐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이제 의지 때문에 자꾸 기다리다가 그 기회를 놓쳐갖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지금은 이제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와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엔 그렇다고 그래서 무슨 2차 전지 그 산업이 앞으로 전망이 없거나 나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산업으로 제일 먼저 꼽을 수밖에 없는 건데 다만 그동안에 너무 급히 많이 올랐다는 거.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 제일 문제가 많이 오른 건데 근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느냐. 2차 전지가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제한적 유동성으로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너도 나도 하다 보니까 튜립 오르듯이 그냥 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도 가격이지만 사실 지금 가격보다도 2차 전지 관련주는 시간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기간의 조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겨 나가실 건가? 이게 이제 더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오를 때는 사람이 더 가지고 싶고 못 가져서 안달인데 그럼요. 조정만 받으면 살이라. 근데 그때는 막 가졌던 긍정적인 생각들이 떨어지고 마이너스가 찍히기 시작하면 오히려 진짜 그때는 부정적인 생각이 또 가득 차잖아요. 이게 정말 그렇게 될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저도 이제 굉장히 40몇 년 동안 증권업계에 있었지만 혼자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일반 투자가분들이 어떻게 빨리 이걸 알아차리시거나 쉽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10일 2평이에요. 이 파동선이라고 얘기하는 보통 우리가 5일, 20일 이렇게 대비해서 잘 보는데 이 10일이 묘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시장의 성격에 잘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주식들을 내가 물타기를 하든지 다시 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가지신 분들은 10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으로 딱 들은 걸 확인하고 사셔야 돼요. 다시 10일 이동평균선이 꺾이는 것을 보고 우리가 매도의 신호로 삼았다면 매수 신호 역시 우상향으로 10일 이동평균이 우상향하면서 5일이 10일 위로 올라타고 일봉이 5일 위로 올라타면 이게 이제 거기서 다시 돌아가기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미사일이 비행기를 쫓아가서 떨어뜨리는 게 비행기가 여기로 갈까 계산하면서 계속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갑자기 비행기가 뒤로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동안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경험을 이렇게 쌓아놓은 거니까 그걸 기준점으로 보시면 굉장히 시장을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면서도 확률이 되게 높아요. 90% 이상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가지고 근데 참 이게 또 그동안 이게 계속 올라오는 그래서 중간에 조정을 받다가도 다시 이제 뭐라 그럴까요? 반전되는 이러한 일들이 몇 번 있다 보니까 이번에 신용을 써서 빠졌을 때 사신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용이 에코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 가장 많은 그 종목 중 그렇죠. 10개 중에 하나로 들어가고. 왜 그러냐면 이게 워낙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급하게 오른 그 주식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간혹 속여요. 10일 2평도 갑자기 딱 들어요. 근데 그 들었을 때 무조건 든다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 얘기는. 10일 2평 위로 5일이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 그 다음에 적어도 직전 고점. 먼저 고점 말고 뭐 에코프로 82만 원 이런 거 말고 직전 고점을 뚫고 있나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뚫으면 왜 그러냐면 직전 고점이라는 게 뭐예요? 단기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매물벽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못 뚫었는데 내가 먼저 들어간다? 이거는 위험하죠. 근데 만약에 그거를 처리했다 그러면 아 이제 눈앞에 있는 거는 일단 정리가 됐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요 종목들은 워낙 급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부가적으로 더 체크할 때 좀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지금 저희가 아마 수급을 중심으로 이 기술적 분석을 얘기하면 이 종목에 대한 그 기업의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한 기본적 분석 없이 이런 거 가지고 말이 되냐? 아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투자를 결정할 때 처음에 이코노믹 어널리시스라는 걸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코노믹 어널리시스는 뭐냐면 뭐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될 거고 뭐 앞으로 뭐 이렇게 세계 경제가 어떻게 경제가 무너지면 차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펀더멘탈 어널리시스를 해서 전기차, 뭐 자동차, 2차 전지 이게 어떤지 해서 산업군을 정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매매 타이밍을 정하는 거는 테크니컬 어널리시스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위에 둘은 이미 다 할 만큼 얘기했어. 그러니까 그건 띄워놓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무슨 2차 전지가 앞날이 불투명해 이런 소리는 말이 안 되니까 그거는 이미 우리가 1년 동안 할 만큼 했어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띄워놓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거를 언제 사고 언제 팔지? 이거를 정하는 매매 타이밍은 테크니컬 어널리시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좋은 툴인데 우리가 애써서 그걸 안 쓸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더군다나 요즘 시장 같은 그 불안정한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결정적으로 수급의 잣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면서 한국 시장의 특징인 수급, 이 수급이라는 요소로 지금 말씀하신 사고 파는 이 시점을 어떻게 고민해 볼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죠.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일단 물리신 분들 입장에서는 혹은 신용을 쓰시면서 지금 조금 더 크게 물린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최선일까요? 뭐 신용 만기가 계속 밀려온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 2평이 역배열나면서 계속 떨어지면 근데 지금 그렇지도 않아요. 애매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이 기간 조정만큼 신용을 버티고 있을 수 있을지 그거는 이제 개인 차이가 많이 그 뭐 그냥 현금으로 사신 분들이야 그런 고통에서는 일단 벗어나고 근데 어쨌든간 지금은 이게 가격인데 지금은 가격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가격이 의미가 없고 지금은 기간이에요. 왜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해서 이게 돌아가려면 다시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팍 튀면 바로 또 맞아요. 매물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를 내가 기다릴 만큼 자신이 있는가 그걸 한번 그리고 상황이 기다릴 수 있는가를 먼저 체크를 각자 다 다르시겠지만 체크를 해보시고 난 못 기다린다 그러면 놔야죠. 근데 난 기다릴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기간 조정을 힘들지만 넘기는 거죠. 네. 하여튼 이 변동성이 참 심한 것 같아요.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번에 MSCI 네네. 입성이 실패하면서 네네. 이게 또 회장이 또 구속이 되고 네네. 하면서 이게 그냥 악재의 악재. 네.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셨던 분들도 흔들리는데 네. 근데 이건 또 사실 경영학적으로 이미 경영에서 다 손 뗐고 상징적인 어떤 네. 의장이기 때문에 별로 에코프로의 성장에는 큰 의미 없다. 회장이 구속됐어도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얘기예요. 뭐 구제역이 나왔다. 그러면 구제역 관련 이제 약품 생산하는 회사들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거야. 구제역 한다고 갑자기 약품이 팔리잖아. 구제역 약품은 늘 배달돼서 늘 주사 맞고 있어. 그러니까 아니야. 근데 주식시장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너무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러면 뭐 올라갈 주식이 하나도 없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이제 2차 전지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제 그분이 경영에서 직접 관여 안 하고 뭐 돼 있지만 어쨌든 간 그 그룹을 대표하는 얼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좋은 소식이면 좋은데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게 또 데미지를 입힐 거고 그런 입장에서 뭐 MSCI 편입 문제도 그 모건스탠 입장에서 늦겠어요. 그런 그렇죠. 게 논란이 있는데. 예, 그러지 않아도 너무 급하게 올랐다는 걸로 뭐 우리가 진감인가 했는데 그런 이제 문제까지 터지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 뭐 당연히 이번에 이제 빠지고 다음을 노려야지 되겠지만 그렇게 이제 저는 뭐 그게 왜 그러냐 원래 일하는 건 관계 없는데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지만 또 상대 이거를 물건을 팔고 하는 다른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 기업에서도 상당히 그 문제는 한번 다시 보려고 하는 거래처들이 그럴 계속 수도 믿고 해도 돼 이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우리가 이제 기업을 평가할 때 경영자의 문제를 상당한 웨이트를 두고 평가하는 이유도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게 항상 그렇지만 좋은 거는 잘 반영이 안 되는데 그냥 나쁜 거는 금방 반영이 되는 거죠. 근데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 주가에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이런 맞죠. 측면.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주가에 살 수 있는 거 아니야는 이제 뭐 우리 소시에테 제네랄 있던 그 종목들 떨어지니까 야 이거 사자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는 자기가 리스크를 얼마큼 안아야 리턴을 기대하느냐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아는 리스크는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과연 그러니까 지금이 바닥이다 하는 리스크를 나는 안겠다 하는 분은 안는 거지만 그러면 그 리스크가 적정한 리스크인가를 누가 판단해 주겠냐는 거죠. 가장 객관적인 게 수급 아니에요. 수급 차트가 아직은 아니라는데 그러면 내가 조금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워낙 에코프로 그동안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던 주식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뭐 이것만이 아니죠. 관련된 얘가 대장주니까 2차 전지 전체 섹터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들고 있으신 우리 투자자들 가족분들은 한번 차분하게 한번 정말로 장투할 각오와 환경이 돼 있는가.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걸 기회로 본다고 했을 때는 언제 매수해야 되는가. 근데 말씀하신 그런 신호가 나왔을 때 이렇게 한번 잘 정리해 보시면 되겠네요.